37살 청년 노숙인이 컨셔스9의 서울역의 실상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컨셔스9은 서울역에서 그 청년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 중독에 빠져 있다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컨셔스9은 청년 노숙인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역의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20대 때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전자부품 회사나 그 가전제품 쪽 생산직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돼서 일용직이나 물류센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일은 꾸준히 쭉 했는데 1년을 다닌 회사가 많지 않아요. 2년 된 회사도 있고 네. 너무 다 재직 기간이 짧아서. 근데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기에 네. 선생님이 서울역에 노숙을 하고 있는 청년 노숙인이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나이가 37살입니다 올해. 아, 37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나이면 되게 젊은 축에 속하거든요. 뭐 사실 보이는 측면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어린 친구도 간혹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어르신들에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계적인 추산이 아니라.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선생님은 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꾸 회사를 못 나가게 되거나 또 잘리고 다른 일을 구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술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노숙인이 된 거죠. 노숙 생활은 몇 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횟수로 서울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총 기간에서 합치면 3년 정도 되고요. 이 노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적은 없으세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잠자리죠. 안 그래도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인데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나와서 길에서 자고,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점은 제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그래도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겁났어요. 누워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졌죠.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데 이게 노숙 생활 중에도 술을 마시게 되나요? 노숙 생활 중에는 술이 솔직히 알코올 중독인 걸 떠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맨정신으로 길바닥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미쳐가고 싶은 거죠. 노숙인들하고도 같이 술자리를 하고 하시나요? 네, 제가 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부침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잘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은 술을 드시면 얼마나 드십니까? 지금은 이제 단주를 했는데 한번 먹게 되면은 이제 잠들 때까지 주량이 없어요. 제가 주사라도 있고 막 비틀거리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참 그냥 계속 먹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먹게 되셨어요? 술을 처음 먹은 건 이제 20살 때부터 먹었는데 이제 제가 군대 있던 시절 빼고는 총 15년을 먹습니다. 계속 마신 거죠. 이제 단주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단주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15년 동안 계속 마셨다고 하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단주가 되더라고요.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러다가 다시 술에 입이 되면 한 잔만 들어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주가 자꾸 어겨진다는 거죠. 예.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네. 몇 번의 단주를 하셨습니까? 그거를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단주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고. 이 술의 유혹이 계속 오나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네네네, 평소에. 단주를 한번 시작하면은 술 생각 전혀 안 나요. 그럼 어떤 계기로 다시 마시게 됩니까? 그게 한번 술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술 먹을까 먹지 말까 이 고민에서부터 벌써 끝난 거예요. 중독자들은 그 유혹이 오는 순간 이미 나는
편의점으로 가고 있죠. 근데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끝나고 이제 인터뷰비를 드리는데 네. 혹시 그걸로 또 술을 드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지금 이제 센터에 있어가지고 있는 상태라 거기는 이제 음주를 하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후회가 되나요? 당연히 후회가 되죠. 이게 나 또 마셨구나. 근데 그 후회가 나면 날수록 그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더 마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얘기하자면 참 긴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떨어져 살다가 20살에 독립을 했어요. 이제 그때까진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부모님도 참 노력하셨죠. 병원비도 되고 그러시다가 제가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연락을 두절하셨죠. 선생님이 서울역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서울역에는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실상이 있나요?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놀랄만한 그런 실상들은 아닌데, 제가 거기서 빠져 살고 같이 길에서 술도 먹어보고 젖어보니까 느낀 거예요. 그 좋은 노숙인 분들의 시선이 보통 안 좋잖아요. 저런 게으른 사람들을 욕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하철 그 통풍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예요. 자고 있었는데 뭘 쓱 덮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고 그냥 유유히 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주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줄 것이다, 받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봉사자분들 중에서도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노숙인 분들이나 쪽방촌 분들에게 약간 조교같이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빨리 오세요, 막 똑바로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좀 일반인처럼 안 대하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그런 생활을 오래 안 해봐서 그런지 좀 서울역에 처음 왔을 때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고 보기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노숙을 벗어나려고 하시는 단계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숙인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 쉼터에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쉼터에서 쉼터에 지내고 계시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어떤 거를 배우셨어요? 배운 거는 딱히 솔직히 배울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여기도 뭐 사람 사는 데구나, 뭐 옆에서 열심히 술을 먹고 있는 반면 같은 노숙인인데 그 술 먹은 거를 자기는 먹지도 않는데 다 치워준다든지, 고물을 팔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이게 노숙인 분들에게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편견을 좀 없애주셨으면 해요. 노숙인 분들도 참 열심히 살아가고 벗어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숙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숙인 문제는 이제 100%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 의지만 있다면, 자발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다시 건강해져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도움들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 무엇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죠.